네, 안녕하세요. 인벤티지랩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현재 6월 11일 오후 1시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제 인벤티지랩 종목 분석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락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들을 다루는 펩트론의 하락으로 심리적인 위축으로 나온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과 잠재력,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거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어떤가요?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은 무려 8.5%의 급등 나왔다가 지금 소폭 조정된 상태지만 지금도 7% 정도의 상승 보여주는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어디서 나왔나요? 이 상승 누가 만들었나요?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ADA 미국 당뇨병 학회와 바이오 인터내셔널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학회 두 개가 지금 20일, 16일로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된 주가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비만 치료제와 연관이 있는 제약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학회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건 뭐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학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인벤티지랩이 발표로 하기로 한 내용은 뭘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주주분들, 바이오 종목 섹터에 투자를 하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회사니까 당연히 연관이 돼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수익률을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이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제약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비교를 해야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회사와 다른 제약사와 비교를 했을 때 본질이 떨어진다. 아마 임상 결과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본질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의 본질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손절을 줄이는 그런 포인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건 본질이 가장 중요하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훨씬 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회에서 나올 내용들,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한 내용들을 보고 제가 미리 얘기 드리면 이 학회에서 발표할 내용, 인벤티지랩에서 발표할 내용 자체가 분명 호재로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장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벤티지랩은 개인들의 매진 물량 자체가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회에서 빅파머와의 연관이 나왔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의 관심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제약사가 빅파머와의 연관이 뜨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게 됩니다. 이 상한가가 얼만큼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한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인벤티지랩의 그 본질을 넘는 순간 우리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을 여러 번 투자해보신 분들, 제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FDA에서 승인을 받는 게 사실 확률이 너무나 희박해요. 약효가 너무나 확실해도 일단 FDA에서 인정해주는 기준 자체, 서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급락하는 FDA 승인이 한 번에 빵빵빵 통과되지 않는다고요. 그 확률은 0. 몇 프로가 될 정도로 매우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하는 구간이 나면 우리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하락에 대비를 해서 이 타점을 더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 ADA와 그 다음에 바이오 인터내셔널에서 인벤티지랩이 얘기할 내용이 뭐냐? 제가 일단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경구 치료제를 다루는 제약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 당연한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릴 건 조금 더 디테일한 수치들을 얘기 드리려 해요. 그렇다면 이케에서 인벤티지랩이 뭐라고 발표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냐면 세미글루타이드 기반으로 주사제를 4주간 안정적으로 약물을 방출한다라는 걸 입증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이 세미글루타이드 기반 주사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어렵게 들리겠지만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간을 4주간 우리가 했는데 안정적으로 몸에서 체내에서 분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 4주라는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7일입니다. 7일. 7일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7일 그 이상의 플랫폼,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투여가 되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공언을 할 거고, 이 경구형 치료제 같은 경우에서도 발표를 할 건데, IR을 할 건데,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일 이상이 지속이 되고 생체 이용률 자체가 24.3%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를 IR을 할 예정이랍니다. 이 24.3%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일반 경구 치료제 대비 무려 70배나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벤티지 랩이 이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라일리와 노보디스크들에 대한 컨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관심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일단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디스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라일리의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다루는 경구 치료제와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노보디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벤티지랩이 지금 7일간 지속되는 무려 70배의 생체 이용률을 보여주는 이 경구 치료제 플랫폼 자체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만들었을 때 후발주자인 노보디스크가 일라일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금 한 가지의 메리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일라일리 또한 관심을 가질 거라 그랬잖아요. 일라일리는 왜 가지냐? 왜냐하면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7일이 유지가 되는데, 이 인벤티지랩에서 만든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주간은 거의 확정이 됐고, 앞으로는 이 개월 단위로 넘어가겠다. 1개월, 최대는 분기까지도 3개월 단위까지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호전을 보이고 있다. 실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라일리 또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컨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학회, 이 두 가지 학회가 있었던 이 학회가 끝난 후에는 인벤티지 랩의 주가는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만큼 우상향할 거라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매물대를 갖고 있는, 이미 갖고 계신 이 주주분들께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요. 물론 앞으로 우상향할 주식은 맞아요. 하지만 이 제약주 특성을 보자고요. 제약주의 특성. 일단 펩트론 한번 보시죠. 펩트론의 주가를 길게 보면 등락이 셀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 하나에도 급락하고 하한가를 찍고 공제 하나에도 상한가를 찍는 그런 섹터라고요. 우리 펩트론 전에 유명했던 셀트리온도 한번 봐봅시다. 모든 제약회사 다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제약 섹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 가지 학회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파머들에 대한 관심이 이미 쏠린 시점에서 학회에서 이런 수치가 발표가 되고 공인이 되면 빅파머들은 당연히 이 인벤티지 랩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인벤티지 랩에. 그러면 원래 들어오지 않았던 개인들이,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들을 그리게 될 거예요. 장대 양봉들을 그리게 될 거고, 이 상한가는 얼만큼 올라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본질과 이 회사의 객관적인 수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포지션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회사의 본질을 넘는 이 포인트, 넘는 순간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 위에 부분은 못 먹는 거 아니냐? 절대 주식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야지 또 더 먹을래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 우리의 본질을 깨는 구간에 차익 실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본질, 회사의 본질을 깼기 때문에 조금의 악재들만 생겨도 급락, 하한가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넘는 구간이 나오면 차익 실현이 들어갈 거고, 본질을 넘는 순간에서 악재가 한 개라도 나오면 하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이렇게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하게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FDA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A에서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의 문제더라도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수급들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한가가 나올 거고, 우리는 이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이 지점을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훨씬 더 여기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돼요. 수익률 극대화를 이 본질을 넘어선 이 지점에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수익률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질 아래로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하한가가 찍혔을 때 우리가 여기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다음번에 상승률을 먹는, 이게 수익률의 극대화지, 이 위에 지점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있는 이게 수익률의 극대화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차익 실현 구간과 다음번에 올 수 있는 매수 타점 구간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그 타점 알려드리겠다고요.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5912-8706, 여기로 문자 한 통 인벤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있을 이 바이오 학회에서 올 수 있는 호재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 그 바이오 호재들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 몰려서 우리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인벤티지랩의 주가보다, 본질보다 주가가 너무나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구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구간 정확하게 땡땡 원에서 파세요 라는 차익 실현 구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 악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FDA 승인 과정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더라도 급락 구간, 하락 구간, 하한가 구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는 매수 타점 구간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 드렸죠.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내용 분명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 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이 포인트도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자에서 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 돈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많은 인벤티랩 주주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벤티랩 주주분들이 제 과거 영상도 있잖아요. 그 과거 영상에서 타점 이미 받아가시고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률 챙겨가시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영상 보시는 인벤티랩 주주분들도 귀찮다는 명목하에 안 받아가셔서 손해 절대 보지 마시고 수익률 안정적으로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벤티랩 종목 분석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인벤티랩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바이오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위에 번호는 그냥 그대로 띄워놓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 위에 띄워놓은 번호로 그냥 문자 한 통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바이오 자료 정리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주주분들이 바이오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영상이 어렵다라는 정말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바이오주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이오 기본 단어부터 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어떻게 사이클을 가지면서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서 봐야 하는지까지 이 세 가지 정리해서 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 제 영상을 봄에 있어서도 엄청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바이오, 제약 종목들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섹터들, 이 글로벌 빅파머들과의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글로벌 빅파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기술,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문자로 히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